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한 해 한 해 몸이 다르다. 내 몸이 천근만근이다. 그렇죠? 네, 아마 이런 분들이 그래서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연세에 비해서 좀 건강하신 분들 보면 팔다리 아프다는 말씀은 잘 안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뭐 관절이 건강하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젊을 때부터 이 관절 건강을 좀 꾸준하게 지켜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관절 건강법 알아두시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달릴 때 사용하게 되는 관절. 관절은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죠. 특히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가장 많은 하중과 충격을 받는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남성은 스포츠 활동으로 무릎 관절을 다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연골의 마모가 통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네요. 실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50세 이상 성인의 8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으며 70대 이상 여성은 10명 중 서너 명 정도입니다. 활기찬 일상생활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관절 건강. 관절 질환에서부터 평소 생활 속에서의 관리법까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관절 건강입니다.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정말 몸 여기저기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사실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벌써부터요? 네. 예. 자, 관절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나채우 선생님, 그리고 건강의 법칙 주치 김문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같은 날씨에도 이 관절에 좀 좋은 날씨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추우면은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근육도 수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관절의 유연성이 또 덜해지고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이제 관절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니까 여러 가지 관절 증상이 또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왜 관절염은 날씨병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앞서 관절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부분도 다 관절이고요. 우리 몸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사실 관절은 인체의 모든 뼈와 맞는 부분을 다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이 큰 관절도 있고 작은 관절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치아 같은 경우에 움직임은 없지만 하나의 관절로 볼 수 있습니다. 관절은 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기능을 향상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예, 관절이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절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모든 관절이 다 중요한데요. 특히 무릎 관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이요. 왜냐하면 무릎 관절 우리가 이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기 등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이게 되고요. 우리 몸의 전 체중을 부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절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관절에 한번 이상이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아마 생활하면서도 불편함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대체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만약 우리 관절이 이렇게 되어지면 일단 부어오를 겁니다. 부어오르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무릎 변형도 오겠죠. 변형도 오면서 이렇게 일상생활할 때 점점 불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굉장히 많이 신잖아요. 근데 이 하이힐이 관절에 좋지 않다는 건 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7, 8cm 정도를 많이 신는데 이 정도도 교수님 높다고 봐야 하나요? 7, 8cm 정도 되면 좀 뭔가 무슨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높지 않습니까, 다운 씨? 높아요, 진짜. 높죠. 딱 적당한 것 같던데요. 그래요. 어쨌든 뭔가가 우리가 자연성에서 너무 이렇게 벗어나면은 이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요추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우리가 척추도 하나의 관절이지 않아요? 요추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이 역시자형의 그 곡선을 이루고 있어야 아주 이상적인데 하이힐을 신게 되면 이 곡선이 줄어들면서 척추 관절에 굉장히 문제를 준다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 관절하고는 어떻느냐 이래 보니까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하이힐과 무릎
관절은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오히려 과체중이 무릎 관절에 문제를 일으키더라 하는 연구도 있는 반면에 또 최근에 올해 1월 15일 날 발표된 논문이에요. 미국 스탠퍼드에서는 여성에서 관절염이 잘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로 하이힐을 꼽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도 두 가지 연구가 다 제한점이 있는데 여성의 이 히일이 관절염에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연구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은 대상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4명을 가지고 대상을 삼았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 관절에서는 오히려 과체중이 문제고 또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무릎 관절에 충분히 영향을 준다 하는 가설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남성분들은 뭐 겨울에 스키나 스노우보드 타다가 참 타시죠.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상에는 어떤 부위가 좀 다치는 겁니까? 예, 사실 이제 겨울 스포츠 하면 스키나 스노보드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충돌 및 낙사 사고 위험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부상이 이제 축부인대 손상이나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노보드를 타다 갑자기 멈추거나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무릎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측의 축부인대 파열이라든가 특히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이제 생기기 쉽습니다. 경한 경우에는 이제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보조기를 차시면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MRI를 찍어보고 때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분들이 한번 아이를 낳고 나면 이 뼈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임신이나 출산이 관절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나요? 예, 사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육과 엔데를 이완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할 때 그 이제 골반이 느슨해져 가지고 아기가 나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 관절이라든가 무릎, 허리 관절 이런 데 다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쉬면은 좋아지는데 사실 출산하고 나시면 젖병도 빨고 아기 먹이도 시키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산후조리가 뭐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기 낳고 나면 정말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처녀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제 처녀 때하고는 전혀 안 하던 아기를 돌봐야 되니까 평소 하지 않는 동작으로 아기를 돌보지 않습니까? 엎드려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되기도 하고 닦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릎에 이제 관절이 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황혼의 육아입니다. 황혼 육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기를 돌본다 이 말이죠.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관절은 특히 무릎 관절은 40대 이후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현재 참고로 맞벌이 가정이 우리나라 현재 500만 가구를 넘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 가구 이상이 맞벌이 부부예요. 그럼 아기는 누가 돌보느냐? 대부분 할머니가 돌본다 말이에요. 이 황혼의 육아가 이 할머니들의 이 관절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주병이라고도 해요. 정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황혼 육아 그리고 할머니들의 관절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잘 보존할 것인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건강 상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궁금증 뭔가요? 네, 골다공증 환자는 관절염에 걸리기가 쉽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무래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들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관절염에 걸리기가 쉽다. 맞으면 틀리면 X. 하나, 둘, 셋. 아닌 것 같은데. X. 제가 뭐 관절이 좀 안 좋은데 뭐 골다공증도 없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런 경우가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날 더 시리급비 하죠. 아, 그렇구나. 골다공증 환자는 관절염에 걸리기가 더 쉽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아무래도 골다공증이면 골밀도가 안 좋으니까 이제 저 관절염이 더 걸리기 쉽지 않겠나. 아버님은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혹시 없으세요? 없으시고. 없어요. 없으시고. 골다공증 환자는 관절염에 걸리기 쉽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맞지. 맞지? 그 골다공증이라는 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뼈가 약해지면은 관절 그 뭐라고 할까 연골도 그 약해지기 마련이니까
오른쪽을 많이 쓰고 엄마들이 많이 팔을 많이 쓰니까 조금 무리하면은 좀 안 좋은 현상이지 우리 나이에는. 팔 쪽에. 예, 팔에. 골다공증 환자는 관절염에 걸리기 쉽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골다공증이 있으면 무릎 쪽에 많이 힘이 가 몸에 많이 힘이 드니까 아픈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청소할 때도 이렇게 무릎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예, 그냥 이렇게 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릎으로 청소 같은 거 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무릎이 많이 안 좋지요. 골다공증 환자는 관절염에 걸리기 쉽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게 뼈 여기가 관절 쪽이. 예,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정말 헷갈리네요. 네. 골다공증이 있으면 관절염에 걸리기 쉽다. 맞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로 답해 주십시오. 예, 정답은 X입니다. 네. 이 골다공증과 골관절염이 인해 비슷하기 때문에 가끔 혼동되기도 하고 골다공증과 골관절염이 같이 있는 분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약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렇게 주로 요통을 이야기합니다. 요통에는 원인이 많은데 골다공증이 의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을 이루는 뼈와 연골에 이제 이상이 생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관절 부의 통증이라든가 기능 장애, 심지어는 변형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다음은요.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준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운동이 뭐 좋을 것도 같고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안 좋을 것 무리가 같기도 되죠. 한데 예, 시민들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니까 관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힘든 일 뭐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래야 운동 심하게 하는 것도 못하고.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이제 헬스 같은 거는 이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헬스 가더라도 이제 걷기 운동 뭐 이제 뭐 그런 거만 하고 산에 약간씩 조금씩 다니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그 이제 뛰는 운동이나 네. 그런 거는 무리를 줘도 이제 근육 운동은 도움을 주죠. 근데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그냥 X 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X. 운동을 갖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근육이 아무래도 좋아지니까 네. 근육이 튼튼하면은 관절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주로 뭐 운동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많이 심하게 하면 아무래도 오른쪽 쪽으로는 힘을 많이 쓰니까 무릎이 많이 하고 통증이 많이 오는 것 같아. 네.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O. 예. 주변에 보면은요. 네. 운동을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심하게 할 경우 이렇게 산에 올라간다든가 이러면은 이 관절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 적당한 운동이 좀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네. 좀 있었는데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그 상당히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네. X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X요? 사실 이제 운동은 이제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고 이제 통증 수리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관절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이제 무리하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게 무리한 거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포함해서 제한없이 운동을 하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운동했더니 좋더라, 운동했더니 더 아프더라 하는데 그게 이제 관절염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운동을 양을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이면 되겠지만 좀 일반적으로는 1시간 내내 가볍게 우리가 걷는다거나 그다음에 가볍게 살짝 이제 가벼운 구보 내지는 자전거 타기 등은 아주 좋은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확인했습니다. 골다공증하고 관절염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역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준다는 건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절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대표적인 질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관절염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외상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제 외상후 관절염이 가장 증상인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예,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합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결국 연골이 마모되어 가지고 관절 기능이 망가져가 통증을 야기하는 질환으로서 특히 노인분들에게 큰 이제 지장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날씨가 왜 흐릴 때 어른들 보시면 허리나 무릎이 쑤신다, 예, 그런 얘기 예. 많잖아요. 예, 예.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날씨가 흐리다거나 춥다고 해서 별 변화를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보면 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해질 돌 때 보면 날씨가 맑은 날 환자분들께서 오늘 아주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추운 날 아침에 사실 출근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출근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다 아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아프냐는 거죠. 왜 아프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습도가 높아지거나 날씨가 추워지면은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릎 내 압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데, 정상인들의 큰 문제가 없지만은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 안쪽에 염증이 있습니다. 관절액도 좀 부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미세한 압력 차이를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날씨가 습하게 되면 통증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관절염 종류 이야기 하시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좀 알고 있는데 예.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어떻게 좀 다릅니까? 예. 사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결국 이제 마모돼서 생기는 질환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 좀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절 중에서도 먼저 그 관절 둘러싸는 관절막이 파괴되어지고 2차적으로 이렇게 그 관절 연골이 파괴돼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나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 여성에서 좀 더 나이가 젊죠. 여성에서 이렇게 손발이 붓는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리고 특히 아침에 우리 퇴행성 관절염 손이 뻣뻣한 증상이 있긴 하지만 한 10분 정도에 끝나지만은 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게 되어지면은 아무래도 1시간 이상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제 발열이 있다든가, 왜냐하면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식기 필요하다든지 발열이 있다든지 오한이 있으면은 한 번쯤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근데 사실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좀 뭐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인체는 끊임없이 이제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가 됐든 박테리아가 됐든 어떤 독성 물질이 됐든 이렇게 또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방어하는 그 체계를 우리가 면역 체계라 그럽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예. 막아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정상인 우리 인체 조직을 공격해서 생겨나는 질환을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정말 많아요. 피부, 보통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성, 뭐 두드러기 같은 것도 이게 면역이고, 근육에는 이제 우리가 또 근염이라든가 또 이제 전신성 홍반성 뭐 낭창이라는 병도 그는 전신적으로 침범을 해요. 대상포진 뭐 그런 것도 그런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이 와서 예. 감염이고, 그 외에는 또 이제 인체 장기를 또 침범해서 생기는 간에서부터 콩팥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가 면역성 간염,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성 신염, 사구체염 뭐 굉장히 많죠. 또 내분비 기간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갑상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이 질환들이 자가 면역 질환인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질환들은 대개는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참고로 이게 왜 이제 또 여자에게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일어나는 원인으로 두는 게 이제 음식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환경의 변화, 중금속, 바이러스, 세균 감염, 거기에 플러스 스트레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러한 면역 체계에 문제를 일으켜서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류마티스만 하더라도 전체 질환의 1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1.5%가 류마티스라 하니까 이건 예. 엄청나죠. 맞네요. 예. 근데 요즘의 질환들을 보면요, 그 발생하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
관절염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좀 올 수 있나요? 예, 최근에는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관절염은 태양성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흔한 게 이제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외상 후에 발생하는 관절염이 가장 흔한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운동 부족에다가 식사 습관이 수가 되어지면서 자꾸 비만하게 됩니다. 그 아시다시피 비만하게 되면 체중이 이끌어질 때마다 무릎에 가진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비만에 의해서 관절염이 일찍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한 이제 여성분들 보면 이제 이 각선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뒷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게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무릎 통증을 야기해서 결국에는 관절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비만도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여성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무리하게 많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좀 다이어트 하고 계시죠? 네. 운동도 실패입니다. 많이 하실 텐데 예. 이런 뭐 좀 무리한 다이어트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시민 인터뷰에서 아저씨 한 분이 나와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운동을 해야만이 근육을 발달시켜서 관절도 보호하고 관절염 예방이 좋다 이런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적당하게 드셔가면서 운동을 통해서 근력도 발달시키고 근육량도 늘려서 또 기초대사량도 늘려서 이래서 체중을 줄여가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굶는단 말이에요. 굶으면은 근육이 소실됩니다. 근육이 소실되면은 결국은 관절을 지탱해 주지 못하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잘 관절을 도와주고 보조해주고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없어지면 관절의 힘만으로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관절이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럼 무리한 다이어트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질환 외에도 좀 조심해야 될 관절 질환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관절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성 관절염이나 이제 뭐 면역 관절염 그리고 저런 사람들 이제 스포츠에 발생하는 외상성 관절염이 제일 대표적인데 예. 최근에는 통풍에 의한 관절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육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육고기 등의 마지막 대사물로 요산이 몸에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무릎에 쌓여서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드물게 뭐 결합적인 장애인 루푸스 질환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장 질환을 위해서나 혹은 세균 감염에서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관절이 아프면 특히 뭐 무릎 같은 데 아프면 네.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그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요. 인공 관절 수술 이런 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수술은 뭐 어느 경우에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최근에는 사실 인공관절 수술이 보편화되긴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무릎이 망가졌다고 해서 인공관절을 바꾸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라든가 기타 다른 치료 전혀 호전이 없거나 아까 무릎 변형이 와서 더 이상 보행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자다 깨어날 정도면 그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 관절 수술이 뭐 무릎에만 가능한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릎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긴 한데 사실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인공관절 수술은 1900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고관절이 먼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못지않게 고관절에도 많이 시행되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깨라든가 허리 또 팔꿈치, 발목 등도 전체적으로 그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뭐 그만큼 만족스럽기 때문일까요? 어떻습니까? 이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의술이 발달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서전 외과사들 정형외과 마찬가지로 이 손기술이 세계에서도 알아줍니다. 예.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수술 만족도가 수술 성적도 좋고 수술 만족도가 뭐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만족이 뛰어나니까 많이 이제 하게 되죠. 예. 또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죠. 지금 뭐 12.5% 이상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관절이 무릎을 인공관절을 해야 될 이제 그 경우가 많아지고 또 의술도 발달해서 수술 만족도도 높고 이러니까 점차 느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보면은 2001년도에 비해서 2010년 10년 사이에 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5배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 관절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나도 한번 그 수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어떤 수술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네. 김수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건강지킴이 김수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중에서도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인공관절이 들어가는 부위가 어딘가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무릎의 윗부분이고 이 아랫부분이 무릎의 아랫부분에 해당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무릎의 위쪽 뼈인 디탈골의 아랫부분과 경골의 윗부분을 관절 연구와 함께 마모된 뼈를 바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소재가 인공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부작용은 없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어떤가요? 초기에는 그 금속물이 부식되어진다든지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속물질 발달되어져서 더 이상의 그런 부작용은 없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막연하게 수술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어떤가요? 요즘에는 수술기가 발달돼서 그런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술 시간도 짧고 수술 부위 상처도 작고 또 수술기 발달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공관절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예, 초기에는 10년에서 15년 쓰는 걸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수술기 및 기구가 발달해서 최장 20년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신 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지금 얼굴이 참 밝아 보이세요. 뭐 이제 좀 좋아지니까네. 처음에는 막 네, 너무 어땠어요? 그때 수술한 지는 아이가 3주가 안 됐고 예. 지금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걸어도 내 혼자 걸을 정도로 이제 그렇다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수술하시기 많이 전에. 아팠지. 여 따가워 알리서 지나골도 내가 잠자다가 몇 번 일러가 이거 물에 문 떼고 문 떼고 그래 또 좀 자다가 또 장 떼고 이거 아프면 언제 문 떼고 이거 마시러 댕기도 내가 짝지 짚고 이래 댕기도 짝지 짚어도 걸으면 못 걸어 이렇게 탁 아프면 언제가 마실 다닐 때도. 예, 마실 다닐 때도. 그분은 무릎뼈가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붓고 변형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술전 사진을 보시면 무릎의 내측 부분에 관절연금 및 뼈가 마모되어져서 더 이상 무릎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보시면 수술 전에는 무릎이 휘어져 있었으나 수술 후에는 무릎이 반듯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게 된 무릎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관절연금과 함께 뼈를 제거하고 금속 삽입물을 삽입하여 정상 관절처럼 움직일 수 있게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치안술 후에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경과가 좋아서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지금 잘 돼서 어머님도 지금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지금 이제 안 아프니까 되게 좋으니까 집에 가면 이제 내 마음은 어망다가 하고 그러니까 이 하기 전에는 다리가 아프가 도저히 막 일을 하면 짜증이 나는 게라 아프게 끄집으려고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 지금 내가 집에 가면 이제 어망다 마음은 하고 싶지 하고 예. 그래도 어머니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하고가네요. 수술하고 나면 그쵸. 무리하면 안 된다고 몸을 조심하라고 이러는데 나는 성질이 들어가지. 아이고 집에 어머니 가시면. 앞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 저희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빨리 고마워요. 나으세요. 예, 고마워요. 우리 할머님 이제 뭐 아프신 거 나으시니까 농담까지 하시고 저희도 기분 좋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법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곧 설 명절인데 우리 주부님들이 참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명절에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축제, 좀 쉬는 기간이 뭐 아닐까 그렇진 않아요. 싶고요. 예. 여성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힘들어하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통계를 보니까 명절 증후군이 10명 중 3명이면은 한번 봐보세요. 10명 중 3명이면은 명절에 부엌일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분들은 거의 다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 육체적으로야 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모여서
서로 염려하고 덕담을 하고 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이렇게 분들에게 너 결혼 언제 하느냐 빨리 하라. 네, 저요. 그다음에는 너 직장 빨리 뭐 이렇게 취업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어떤 진학의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그래서 이것도 명절 증후군에 있어서 정신적인 어떤 피로나 이런 걸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수님은 뭐 그런 거 안 하시죠? 많이 도와주시고 뭐 예, 그런 걸로 좀 알고 많이 있습니다만. 도와줍니다. 네, 진짜인지는 나중에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뭐 아무튼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전을 부칠 때는 보통 그래요. 저희 집도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전을 네. 부치시거든요. 이런 자세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설이나 출산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뭐 손님 맞이하거나 장 보고 전국 음식 준비하면 네.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든가 이제 특히 허리 숙여가지고 그다음에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하거나 이제 구부려서 방을 닦는 게 참 안 좋은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사실 전을 붙일 때도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허리 꼿꼿이 세워가지고 전을 붙이는 게 좋고요. 예. 우리가 이제 방바닥 같은 거 닦을 때도 이렇게 쪼그려서 닦지 마시고 예. 대걸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닦으시고 걸레 같은 걸 짤 때도 세면대 서서 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까 이건 이론적인 그래요. 거고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실 의자에 앉아서. 사실 시어머님이 계신데 예. 사실 시어머니 앞에서 건방지게 의자에 따라서 전 이렇게 딱 그러면 그 어느 시어머니가 아니요.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나조 선생님 때 쪼그려 앉아서 하는 가사노동이 무릎에 아주 제일 안 좋다는 예, 이야기 예,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어머님들도 아셔야 되고 네. 남편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사노동을 하되 쪼그려 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전을 과거처럼 이 일회용 가스레인지에 쭈그려 앉아서 굽습니까? 예. 어제 다 일어서서 입식으로 다 하게 돼 있는데 좀 그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예. 이는 무릎 관절이 안 좋다. 근데 이거는 자세 바꿔서 우리 좀 나눠서 하자. 이런 문화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각자 뭐 가족마다 명절을 네. 잘 슬기롭게 안 아프게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해보시고요. 명절 지나고 이제 몸이 좀 찌뿌둥하다 해서 마사지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너무 과하게 관절을 막 꺾어서 더 아프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제 마사지 받으면 이제 이렇게 근육을 눌러주기 때문에 혈액순환 되고 참 좋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좀 이제 좀 시원하게 좀 더 효과 좋게 해보자고 정상 관절 범위 이상으로 이렇게 뭐 누른다거나 꺾게 되면 그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사실 이제 이 체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관절염이 옛날보다 좀 더 일찍은 나이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만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체중이 1kg 칠 때마다 무릎이라든가 척추에 가지는 이제 부하가 최소 두 배 내지 세 배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약하다거나 관절이 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막대한 체중 부하되지만 더더욱 이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결국 이제 관절염이 더욱 악화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셔가지고 식이 조절 좀 하시고 적당량 운동을 하셔가지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에는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해야죠.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40대부터 옵니다. 네. 40대부터 오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 여성들은 어떠냐면 갱년기 이후에 살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건 여성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예. 어쨌든 무릎 퇴행성 변화는 오는데 여성들은 40대 이후부터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무릎 관절의 아주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40대 이후에는 오히려 체중이 줄어들어요. 이래 보면 여성들은 50대에 33.7%, 60대에는 무려 42.7%까지 체중이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무릎 손상은 퇴행성 변화는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무릎 관절이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염이 있으면 겨울에 추울 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습도가 높아지거나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기압차가 나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심해집니다.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내복이라든가 스타킹, 그다음 무릎 덮개 등을 이렇게 해서 무릎을 덮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신다면 추운 바깥에서 하기보다는 실내에서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보온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절 건강법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관절염은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악화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통증이 있더라도 이렇게 참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이가 들면 점점 비만이 되면서 관절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사, 소식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적게 하시고 운동을 하라 하면 환자분들이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교과서라든가 이제 매스칸을 보면 뭐 걷기라든가 자전거, 수영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등산도 얘기하시고요. 근데 이제 사실 등산도 보시면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요. 한 번 정도 하는 건 그렇게 효과 없습니다. 골프 같은 것도 사실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생각해 보면 수영은 수영장을 가야 되고요. 돈을 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특히 겨울에 이제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 자전거 타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타기라 걷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는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다 못해 5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관절에 한 번 이상이 생기면 나중에 정말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움직이지 못한다 하는 건 정말 우리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정말 비참해지죠. 또 움직이지 못하면은 병이 생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이 100세 시대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움직이고 즐겁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었을 때 움직이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움직여야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관절도 튼튼하게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설 연휴입니다. 아까 저희가 전 부치실 때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아버님들, 남편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난 명절 때 비해서 우리 부모님 건강은 어떠신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설 연휴 과음, 과식하기 참 쉽습니다. 건강의 법칙 가족 여러분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세트를, 날마다 챙기는 건강의 힘 호호 날마다 견과에서 차와 견과류 세트를 드립니다.